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과연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재미있는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소함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요. 전 패션쇼 녹음하러 올 때가 참 행복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관한 명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패션쇼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출석 체크 하기 싫은 날이네요. 네, 조촐하죠. 조촐합니다.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네. 뚱카롱입니다. 치고 나와서 먼저 우리 막내가 인사를 했고요.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네, 눈이 풀렸어요 지금.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해주시고. 우리 또 위태 하면서 굉장히 그 간판 코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근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근입니다. 네. 오늘 그냥 나왔습니다. 아니 저 제작자 콜을 받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찮게 일찍 왔는데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우연히 왔는데라 하고 싶은데 콜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점점 중요해지나 보죠, 이 프로에서. 예. 네. 저 야심찬 미소. 아니 근데 이 패션쇼 우리 멤버 자리에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른 멤버 없는데. 네. 안 오시면 자꾸 안 오시면 제가 꿰찹니다.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애티튜드라고 하죠. 애티튜드는 1등이에요. 네. 이 패션쇼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근님.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패션쇼 멤버가 만약에 된다면 뭘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유튜브 방송을 해요. 방송이 아니라 하는데 네. 하는 게 하나는 디자이너들 소개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거고 하나는 또 패션 비즈니스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네. 패션 창업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주로 하죠. 구독자가 좀 많아요?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방송을 구독자는 몇 명 되잖아요.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10명은 10명 아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패션쇼 메인 이 멤버 자리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박수를 좀 쳐드릴게요.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유튜브 패션쇼 유튜브도 구독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네? 홍보 방안이 좀 있어요? 홍보 방안이 있나요? 그거 어떻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늘려야죠. 아 그래요? 네. 일단 유튜브는 영상이 중요하니까 영상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이제 올리셔야죠. 지금은 영상 많이 올라가 있어요. 녹음한 것만 이제 녹음하는 걸 찍는 시기니까 영상으로서 컨텐츠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이 이 날이 갈수록 괜찮아지고 있어요. 들을만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팟빵 앱 구독자가 지금 현재 570명 정도 돼요. 57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팟빵 앱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데이터도 많이 찾아요. 그리고 짜증난다고 막 팟빵 앱 깔아서 그것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막 짜증을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막 내요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는 자동적으로 다 깔려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팟빵 듣지 말고 유튜브 들어라. 팟빵도 듣고 유튜브도 물론 있는 사람은 팟빵을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링크를 팟빵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 그냥 들을 때 팟빵은 그냥 길 가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근데 유튜브는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요? 네. 유튜브 돈 안 내요. 아니 저 플레이 할 때 다른 앱이나 뭐 다른 걸 사용할 때는 그 돈을 내고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면 팟빵도 링크가 걸려 있고요. 유튜브로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편한 거. 패션쇼 패션쇼.co.kr 들어가서 네. 팟빵 앱도 보고 팟빵으로도 방송 듣고 유튜브로도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저 네. 청취자들 스킵하니까. 네. 방송이었나요? 전략 회의. 네. 예. 그 팟빵 앱에 구독자 수가 정책인 건 맞아요. 저희 패션쇼. 그래서 주변에 좀 그 자부심을 갖고 충성도를 발휘해서 많은 홍보 해주셔야 됩니다. 애청자분들. 그리고 참고로 또 소식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SBS 라디오 고릴라 팟에 지난주부터 뭐 방송에 하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몸값이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몸값은 전혀 없었는데, 아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수도 안 나오나요? 나 환호만 했네. 또 소리가 부족했네 또. 야, 이거 제작자님 긴장하셔야겠네. 왜요? 아니 자꾸 축하해요. 여기저기서 이제 아니 데려가면 뭐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패션쇼 제가 처음부터 함께했는데 뭐. 저 자리 혹시 나오면 네. SBS 거기보다 우리가 출연료가 나쁘지 않을 텐데. 출연료는 나빠요 여기가. 그래요? 아무튼 좀 많이 애청해 주시고 제가 조금 자리를 잡게 되면 제목이랑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패션쇼도 들어주시고 SBS 고릴라 팟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B급 인생이 아니죠. 저 타케 형이랑 미호 누나가 오늘 불참이라고 하네요. 네. 네, 저희가 뭐 매번 이렇게 이유를 또 말씀드리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패션쇼 22회 1부 첫 코너죠.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 패션 브리핑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스포츠와 스트리트 브랜드들의 콜래보레이션이 10대, 20대 소비자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와 키르시, 그리고 헤드와 로맨틱 크라운, 엄브로와 LMC, 푸마와 아더에러 등인데요. 온라인에서 쇼핑하던 1020 소비자를 사로잡을 방법으로 고민하던 스포츠 브랜드들이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와의 콜래보레이션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국내 소규모 스트리트 브랜드, 예전 같았으며 급을 따져가면서 쉽게 성사되지 않았을 조합이지만 요즘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게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기획이나 온라인 유통에 서툴고 주력 소비자 연령이 많이 올라갔던 브랜드들에게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와의 콜래보레이션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드인데요. 지난 여름 키르시의 체리 아이콘과 헤드의 기능성 래시가드가 만난 것은 최근 이 브랜드의 방향성까지 크게 바꿔놨습니다. 후발로 FW의 로맨틱 크라운과의 작업을 진행해서 이미지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작업의 일면에는 1020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다면 무신사에 입점해야 한다는 정설도 깔려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정설인데요. 무신사는 온라인 편집숍이자 판매 플랫폼인 동시에 입점 브랜드 중 콜래보레이션을 할 만한 브랜드를 매칭시켜서 익스클루시브 판매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브랜드와 스트리트 브랜드가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인데 뭐 이 소식도 이 소식이지만 그 패션 브리핑에서 소개되는 뉴스들 중에 무신사 이야기가 빠지는 날이 정말요? 없어요. 네, 맞아요. 핫하긴 핫한가 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이 패션 기업은 사실 온라인이 약한 곳이 많은데 10대, 20대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무신사가 스트리트 브랜드들의 판매 플랫폼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데다가 그런 온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10대, 20대를 공략하고 싶은 기존 브랜드들한테 너무 좋은 파트너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면 우선 10대, 20대 소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소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우리 그 짝퉁 인터뷰나 코너들 많잖아요. 그 무신사 대표님 한번 모시고 아 진짜 그러고 싶네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모셔오세요. 한번. 네.
제작자님 어디 계시죠?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정용진 부회장이 이번에는 남성 편집숍을 오픈했습니다. 상반기에 핫 이슈였던 삐에로 쇼핑 오픈과 호텔 사업, PK 피코크 단독점 등 다양한 유통 이슈를 내놓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번에는 이마트를 통해서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쇼앤텔 맨즈를 오픈했습니다. 이번에 스타필드 하남점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매장을 열었는데요. 쇼앤텔은 남성 의류와 자파, 액세서리, 그루밍용품, 피규어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매장이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남성복 업계에서 유명한 남은 CD와 손을 잡고 국내외 50여 개의 참신한 브랜드를 발굴했다는 점인데요. 남은 CD는 남성 편집숍 알란스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디렉터입니다. 이전에는 삼성물산 란스미어를 이끌면서 남성 클래식 패션과 문화를 전파하던 인물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하는데 네. 우리 문근 형님은 그 남은 CD 아시나요? 나무 CD? 남훈. 남은 CD. 예. 저는 개인적으로 초면인가요? 친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제도권에 있던 인물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디씬이랑 친한데 문근 형은. 네. 그분이 저를 모를까요? 혹시 알까요? 그거 궁금하네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잘 한번 해보세요. 핑크라 갑자기. 아니 근데 남훈이라는 사람이 남성복 쪽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는 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CD가 유명해요. 그 패션계에서 문근 형님이 유명해요. 아니 객관적으로 또 몰라요. 제도권에서는 남훈이 훨씬 더 네, 유명하죠. 판이 달라요. 판이 달라요. 판이 달라. 활동 근데 영역이. 동대문에서는 문근. 동대문에서는 네, 날라가요. 문근이 훌륭한 최고죠. 아니 우리 지금 앞에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로. 동대문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 많은데. 그리고 아마 이따가 올 소승현 씨한테 물어보면 남훈 씨를 굉장히 잘할 거예요. 우리 소 대표 소 대표도 남성복에 대해서 자기가 워낙에 좋아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남성복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소 대표한테 물어봐도 웬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저보다는 한 10배 이상 많이. 남은 CD가 궁금한 건 아닌데 나는 그 남은 CD가 이름이죠? 네, 남훈. 남훈 씨. 디렉터. 예. 이 양반보다 좀 문근이 형이 더 유명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유명하세요, 진짜. 그리고 이런 지금 앞으로는 유통의 대세가 지금 여기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건 남훈이 아니라 유통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롯데현대 신세계 혹은 대형 쇼핑몰이라는 이런 거. 그래서 백화점의 시대나 대형 마트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교외의 대형 쇼핑몰. 그 다음에 하는 게 도심의 컴팩트형 쇼핑몰. 그러니까 한 3,000평 전후. 그러니까 3,000평도 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1,000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규모의 컴팩트한 브랜드 수도 뭐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뭐 많으면 50개 미만. 요런 식의 도시명 컴팩트형 쇼핑몰이 부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콘텐츠를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AK에서 한 그 AKN도 같은 개념이고 롯데에서 한 그 뭐죠 그거? 롯데에서도 지금 도시명 그런 한 1,000평에서 2,000평 규모의 이런 컴팩트 쇼핑몰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종합하면 어쨌든 교외의 대형 쇼핑몰과 도심의 컴팩트형 쇼핑몰이 양립하는 이런 시대가 조만간 이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유통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쇼앤텔 맨즈 이 정용진 부회장이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되네요. 저희 그 이마트 수서점에도 입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한번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고요.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이번 코너는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반갑습니다. 한태근 벨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 얼마 만이죠? 한 달 됐습니다. 네. 벌써 한 달 됐어요? 네. 형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거 같지 진짜? 아니 이건 제가 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음 주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깜빡했어요? 이번 주라고 해서. 아 달력이 그 체크 안 해놓나? 네, 체크 안 해요. 알겠습니다. 뭐 별일은 없으시고요. 네, 뭐 별일은 없고요. 네, 같이 일하는 동료 벨리사가 휴가 중이라서 예. 여름 휴가를 지금 가가지고 지금 너무 바쁩니다. 아 바쁜 시기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패션쇼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들고 오셨습니다. 아 들고 왔습니다. 오셨군요. 한잔 하시고 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세 가지 유사 여부 판단에서 외관 유사, 특히 이제 도형 상표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그 도형 유사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를 한번 해드렸죠? 네, 네,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영상에 네, 네, 이렇게 강아지들이 잔뜩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보여줘야죠. 그럼 뭔지 알고 보겠어요. 네. 아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이게 미세한 차이 부분 때문에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그래도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작성하면서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시작부터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요. 힘차게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왜 이래요? 비도 안 오는데.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개 도형을 모티브로 하는 상표 4개가 있는데요. 예. 그 각 사례별로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이 왔다 갔다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개 도형의 가운데 상표명이 들어가 있고 그 뭐예요 브랜드가? 레브라도 레트리버. 네. 놀랬어 지금. 그러니까요. 예. 레브라도 레트리버 네. 다운필드. 궁금하신 분들은 저 포털 사이트에 한번 쳐보세요. 네, 우리 덤필드 팀카롱 얘기했던. 상표인데 네. 이 상표가 처음에 이제 유사하냐 여부에서 처음에 특허 심판원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떤 브랜드와? 그 덤필드 개 도형 있는 상표하고 네. 그러니까 개 도형이 둘 다 약간 중간 크기의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둘 다 꼬리를 들고 있고 둘 다 땅을 짚고 있는 두 다리로 서 있는 네. 그런 개 도형인데 하나는 문자 상표가 개 몸 중앙 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네. 덤필드 상표는 개 도형 밑에 배치된 상표인데 네네. 이 두 상표가 유사하냐에 대한 판단이었거든요. 저거 볼 땐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데. 일단 네, 뭐 제 생각에도 좀 처음에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특허 심판원에서도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특허 법원에서는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유사하지 않냐면 개 이 모양은 굉장히 흡사한데 제가 볼 때 이 네. 상표의 위치가 정 가운데 개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과 네. 아래에 있는 거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 다리가 2개고 다리가 4개예요. 네, 그런 차이점. 다리 차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점도 그러니까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리의 개수도.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강께서 디자인. 말씀하신 부분, 그 상표 네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네. 배치되어 있느냐, 중요할 것 몸 같아요. 중앙에 배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와 별도로 떨어져서 배치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를 모티브로 하는 도형 상표는 많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다. 표현은 그대로 어마어마하다. 네. 실제로 등록된 상표로 사례들을 찾아보면 한 100 몇 건이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 도형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판단을 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유사하지 않다.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DJ 강님께서 말씀하신 상표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 B급 인생님께서 말씀하신 다리의 개수. 다리의 개수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봤네요. 이런 부분의 미세한 차이를
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법원까지는 안 갔겠네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갔고 유사하지 갔어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예.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두 다음 사례. 번째 개 도형은 약간 조그만 개 도형에 문자가 하나는 문자가 푸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개 도형만 있는 상표입니다. 아, 이것도 개인가요? 네, 그냥 개 시리즈가 지금 4개가 개 시리즈네. 개 사실은 시리즈로 네. 준비를 두 번째 하셨네. 거는 크게 이렇게 봐도 네, 안 확연히 차이가 나고 세 개 번째가 좀 종류가 애매한데. 달라요. 개 종류가 완전 달라 두 번째는. 아 그래요? 저는 네. 두 번째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요? 일단 작은 개고 둘 다 꼬리를 들고 있는 상태이고 개 위치가 좀 다른데? 바뀌었는데? 개 위치는 이제 뭐 왼쪽을 보느냐 오른쪽을 보느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표를 뭐 왼쪽에다 달 수도 있고 뒤에다 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있겠구나. 볼 수도 있지만 또 뒤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푸들이고 얘는 그냥 약간 똥개 애기 같은데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네. 판단해서 이렇게 고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아니 나는 이 세 번째 게 되게 더 신기해. 네, 세 번째 거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유사할 수가 있지?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궁금하신 분들은 패션쇼 그 유튜브에 뚱카롱이 친절하게 그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패션쇼 돌려가면서 유튜브 보세요. 들어가서, 돌려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유사하지는 않은 것 같고 세 번째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묘사를 해주셔야죠. 네. 어떤 그림인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의 그림인데 네. 한 브랜드의 이 이미지는 똑같은 개인데 색깔이 핑크색이죠. 네, 핑크색. 핑크색 개고 다른 브랜드의 개는 검은색 개인데 밑에 브랜드 명이 있어요. 네. 아까 그 던필드. 던필드라는 브랜드. 던필드에서 또 그렇구나. 네. 그리고 둘 다 개 도형이 꼬리는 들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개를 쳐들고 있고, 고개를 쳐들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을 그러니까 왼쪽 그 개의 왼쪽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습도 유사하고 다리 네. 개수도 똑같아요. 아니에요. 다리는 정확하게 던필드는 달라요. 4개입니다. 이거 달라요? 네. 여기서 볼 땐 똑같은데. 네. 레트리버인 똑같지는 건 않습니다. 같아요. 네. 앞에 사례에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 두 도형, 개 도형은 제 생각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네. 했는데 그래서 특허 심판원도 처음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 특허법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점점 세 더 번째 점점 더 대법원도 유사하다고 미국으로 판단을 빠져드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세 번째는 색깔도 다르고 좀 꼬리 모양도 당연히 다르고 자세히 보면 또 개의 얼굴 형상도 좀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로고를 안 볼 경우에 독립적으로 사용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서 보이잖아요. 근데 요건 좀 유사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 패션 브랜드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의상에 맞아요. 예를 들어 올려놨을 때. 뭐 핑크색이나 아니면 그에 유사한 색깔에 얹어놨을 때는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 그렇게 판단을 하면 두 번째 것도 거의 두 번째 거는 위치가 달라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앞에 달든지 뒤에 달든지 그건 헷갈릴 수 있겠는데 네. 이 위치나 이 얼굴 처듬에 따라서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구별하는 법이 또 있거든요. 어느 분이 별리사세요? 어느 분이? 예? 어느 분이 별리사세요? 예. 제가 별리인데 우리 강대생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오랜 이거보다 대표적인 게 얘기했던 게 크로코다일하고 라코스테 맞아. 그 게임이 네,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상표권 예. 싸움이 아직도 계속 아직도 되고 있나요? 국가별로 또 다 달라요. 그 사례도 지금 뒤에서 뒤에 있군요. 네, 저는 설명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가타. 네, 아가타. 이게 네. 이거는 똑같은 건데. 근데 완전 종류도 스코티시 테리어 둘 다 완전 똑같은 애들인데. 근데 이건 또 비유사라고. 네, 비유사라고 그러니까 결판이 났대요. 네, 어떤 브랜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아가타? 네, 브랜드에 네. 대해서 설명 좀. 앞에 거는 아가타고요. 뒤에 이제 주얼리 모양으로 큐빅으로 나와 있는 건 스와로브스키 코리아인데 오. 둘 다 스코티시 테리어라는 그 다리가 짧고 털이 보송보송한 귀여운 강아지의 모양을 하고 있고 네. 두 브랜드 다 액세서리 브랜드예요. 주얼리 액세서리 네. 브랜드라서 문제가 됐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건 네 번째가 제일 유사해요. 맞아요. 지금. 사용도에서 있어서 더욱더. 이게 사용되면 거의 똑같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또 비유사라고 나왔어요. 아가타랑 저 스와로브스키는 저 색깔인가요? 이거는 큐빅, 이게 재질의 문제인데 이거는 큐빅인 거예요. 네. 스와rov스키. 큐빅으로 안 했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완전 똑같다니까. 똑같지. 아 똑같이 나오는데 개목걸이의 유무인가? 네. 판단할 때 이제 유사하지 않던 게 처음에는 네. 1심 법원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1심 법원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 2심 법원에서부터 이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와 같은 도형은 상표가 많기 때문에 유사 범위를 좁게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차이점을 이제 설명드리면 목에 목걸이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이 아가타는 그냥 서 있는 형태인데 이 스와로브스키 것은 뛰어가는 달리는 형태이고 아니 제가 꼬리 봤을 모양도 크게 뭐 유사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유사하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얘는 쓰여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로고를 저희가 이미지로 본 거고 스와로브스키는 이걸 상품으로 만든 거를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가타는 굉장히 짝퉁 피해를 많이 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에도 아가타 모양 머리핀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뭔가 피해 보상을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누가 하느냐에 힘의 따라요. 논리가 여기도 여지없이 발휘되는 게 아닌가. 스와로브스키 때문에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변리사나 변호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을 것 같은. 아니 근데 그 대법원 판례를 지금 개 시리즈로 4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태근 형님의 의견과는 대법원과는 맞지가 다르네요. 않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죠. 저는 요 도형은 유사하지 않다. 예. 네 그 4개 중에 하나 맞았어요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까? 일단 첫 1심에서는 저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심은 중요하지가 않죠. 아니 이제 첫 번째를 화났어, 이겨야 네. 첫 번째를 이겨야 그 다음에 2심, 3심을 뒤집히는 게 대법원 판결인데. 2심, 3심은 이제 뒤집힐 이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순수하시네. 이거는 문제적인 판결을 일부러 갖고 오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 유사와 관련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잭골프스키. 잭골프스킨.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악어. 네, 크로커다일하고 라코스테. 우리 B급인석이 얘기했었던. 네, 상표 부분인데요. 아니, 여기 있던 거 다 똑같아요. 지금 잭 니클라우스 곰하고 맞아요. 잭골프스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요거. 크로커다일 악어 도형하고 라코스테 악어 도형. 자, DJ 강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 네, 저는 이건 구분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라코스테 악어 도형이 더 유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근데 국내에서는 크로커다일 악어 도형이 더 유명하다고 아니, 그게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런칭 시기도 비슷하고 대신에 유럽 브랜드냐 아시아권 브랜드냐 의 차이가 있어요. 네. 글로벌 브랜드에 둘 다. 크로커다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저가용이지만 저 싱가포르 브랜드이기도 하고 아시아권의 그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브랜드예요. 이미 다들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가별로 다 갈려요. 그러니까 악어를 중심으로 하냐 그러면 유사상표가 되는 거고 이게 진짜로 디자인을 중심으로 보느냐는 또 그렇게 판단하는 국가에서는 다른 상표로 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라코스테 이거 크로커다일이 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크로커다일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크로커다일 이거 상표를 사용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라코스테 상표하고 크로커다일 그 도형하고 그림을 사용. 유사하다라는 판결이 나서 이 상표가 이제 무효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앞에 사례 개 시리즈 좀 적용을 해보면 예. 입 모양 벌어진 크기도 좀 다르고 꼬리 부분도 다르고 반대로 있고. 이 위치가 달라. 위치도 다르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악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예, 쓰니까. 많이 사용되지 쓰니까.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예. 이게 아마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다 다른 상표로 봤는데
그 동일 상표로 본 국가가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양사가 합의를 하면 우리 서로 상표 사용하자라는 공존 협약을 하면 네. 그 협약을 존중해서 다 등록시켜주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이제 유럽,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 등록시켜주겠다 이런 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상표가 유사하면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런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한 상표가 무효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기는 게 그러면 크로커다일에서는 저 악어를 못 쓰느냐? 그걸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에서도 매장에서 쓰고 있지 않나요? 네. 이제 크로커다일이라는 그 명칭을 같이 그렇죠. 로고를 같이 붙이면 또 다른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표는 아닌데 그거에 대한 사용은 서로 합의를 한 거고 다만 이 도형 상표에 대한 등록은 저지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악어만 있는 거는 못 써요. 네. 대신에 악어 밑에 크로커다일이라는 로고를 붙이면 그거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는 악어 사용하는데라고 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거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상표 등록할 때 이건 제가 몰랐던 거지만은 심볼 있죠. 브랜드명을 할 때 꼭 심볼과 같이 등록을 해요. 꼭 해야 돼요. 그 등록이 다 두 가지를 하더라도 꼭 해야 돼요. 로고만 하면 그게 비슷한 상표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예 심볼하고 같이 일단 등록. 그럼 문군 형님 등록한 브랜드가 지금 있어요? 저는 엄청 많죠. 잘 되길 바랍니다. 문군. 예. 조금 있다가 소성현 대표 나오면 제가 물어볼 게 있거든요. 예. 그때 나오실 때 질문 한번 해보시고. 예, 한 달 만에 들어보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였는데 한태근 형님은 저희 패션쇼 나오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신경을 쓴다는 거. 네. 목소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네. 이제 저기 발음하는 거 좀 저것도 신경 써야 돼요. 이제 네. 동영상 그거. 저희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시켰어야 되는데 끝날 때 제가 시켜가지고 다음번에는 미리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 다음번 한 달 뒤에 혹시 주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주제. 알겠어요. 솔직해서 좋아.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한태근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이번 코너는 패션쇼의 브레인 소성현의 엔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성현의 엔젤스 소성현입니다. 네, 소성현의 엔젤스 소성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브레인 항상 볼 때마다 제가 흐뭇해요. 부담되네요. 예. 근데 제가 연배를 몰라서 항상 형님 하는데. 저 80년생입니다. 이거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왜 다행이죠? 저보다 형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렇게 어렸어요? 예? 그렇게 어렸어요? 예. 왜요?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예. 지난번에 첫 방송 나오고 나서 제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예. 저는 제 주변에서는
너무 속에 있는 얘기 다 한 거 아니냐고. 속에 있는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런가 봅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부탁드리고.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예. 이번 주도 좀 재미있는 주제겠죠? 네,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에 반대편. 그러니까 피투자자가 투자자를 볼 때랑 요번에는 이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볼 때. 네.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 뭐 투자를 하시는 분보다는 받으려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이제 포인트. 피투자자들의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랑 다 알아요랑 그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심플하네요. 네네네. 그 두 가지들의 좀 특징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가치는 높아요. 요게 하나가 있고 근자감인가요? 네? 근자감? 근자감이 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렇죠.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게 이제 약간 너무 오버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후로는 투자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문이 나거든요. 예. 저 친구는 만나도 답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소기의 성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 이해력이나 앞으로의 이런 목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 모르겠어요의 또 하나는 잘 모르겠고 돈만 넣어주세요. 그 도둑놈 아니에요? 네, 그 형태가 또 하나 있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스탠스를 취했을 때 투자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는 예,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다 알고요.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 그거 알아요. 뭐 얘기만 하면 다 안다고. 그 투자 뭐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에 자신이 포함된다 하면 투자를 받았다면 약간 계약서를 다시 보실 필요가 있고 투자를 안 받으셨다면 요 세 가지 유형에 속하시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약간 찌끔한데 저. 네. 아니 문구형은 다 안다고. 다 안다. 뭐 다 된다.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찌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그 잘 모르겠고 나의 가치는 높아요. 요 그 사례를 보통 보면은 과거에 어떤 굉장한 이력이 있었던 분들, 예, 뭐 연예인이었다든지, 그 연예인들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뭐 대기업에 있었을 때 뭐 성공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이제 자기 어떤 하우스는 생각 안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 그냥 정말 친분이나 어떤 궁금해서 찾아왔던 건데 어떤 대단한 분이 찾아왔었다.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또. 네, 그리고 나는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간섭은 받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많아요. 그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투자자가 만약 온다면 나는 이런 자신감을 보여줘야지 이랬으면 그런 거는 이제 고이 접어두고 만약에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 왠지 저런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겠죠. 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알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요거를 그래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좋지 않은 사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모르겠고 돈만 넣어주세요는 보통 계약서를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굉장히 의존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약서라는 거는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서를 쓰고 그게 진행이 되면서 서로 조율점을 찾는 게 계약서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또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들이밀면 그냥 가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돈에도 성격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돈에도 성격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장기 자금이 있고 단기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돈이 있고 경험이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인데 경험도 없는 돈이면 뭐 투자한 지 6개월 만에 분쟁이 날 소지가 매우 높고.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받는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내가 너무 훌륭해서 이제 찾아와서 투자를 해줬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상황에서 네네네.
그 잘 모르겠지만 돈만 입금해 주세요라는 네. 그 피투자자의 네. 성향을 보면 네. 아니면 그 사업을 보면 네.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건가요? 그런 경우가 좀 높나요?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굉장히 급한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뭐 보통 이제 엔젤 투자라는 게 가족 돈, 뭐 친척 돈, 친구 돈이 먼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투자자 돈을 보통 이렇게 모으는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끌어쓸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자기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 부풀려서. 네, 그런 경우를 저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면 오히려 투자자도 겁을 냅니다.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약에 따라가면 이거는 뭐 투자를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 네네네. 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다 아는데 뭐 그거 알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투자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도 이게 계약서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써서 뭐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다 안 되니까요. 이런 거. 알아요. 네, 그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해보다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 모르는 척을 하면, 네, 내가 여기서 눌리는 거다라는 그런 또 쓸데없는 자신감. 바보.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제 거기도 보면 자신감이 너무 높으면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네네. 조금만 더 확인했으면 아니 조금 더 솔직했으면 됐는데 네. 자신감이 높으면 솔직하지가 못해요. 보통. 네. 그럼 반대로 투자자가 그걸 좀 악용하기 위해서 네. 뭐 피투자자와 미팅을 할 때 좀 어려운 말들을 좀 하고 막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어려운 말들을 하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른다. 네. 그래서 나는 요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최소한. 근데 그것마저도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자기의 기가 아니면은 뭐 갑을 관계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 세 번째 유형은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건방진 케이스인 거죠. 그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투자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내가 그 상대방은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면 혹시 나를 무시하고 투자를 안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무신사 대표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런 패션업계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패션 쪽에서는 약간 그런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투자처럼 요번 시즌에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를 얼마를 넣어주면 그거를 뭐 몇 등분 해가지고 나눠 갖고 끝나는 거. 그래서 영화처럼. 예, 마치 영화처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엔젤투자협회에서 하는 어떤 상담회가 있어서 가서 기업들을 봤는데 또 패션 하겠다는 이제 기업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2곳 다 약간 시즌을 이번에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제 너가 계속 시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와 그림에 이런 큰 그림에 투자해 주는 거다. 그런 거는 패션계의 관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프로모션 업체들도 생산하는 해주는데도 브랜드가 필요한 거고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해줄게 이런 개념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게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제가 투자 미팅을 가서도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최악의 비투자자 사례 네,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투자자가 이런 창업자, 스타트업 뭐 대표나 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사례. 제가 어제 새벽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애티튜드다.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어떤 사업의 그림은 항상 변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모든 인사의 모든 뭐 사업 투자 뭐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네. 애티튜드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애티튜드라는 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투자자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솔직한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통 영업도 잘 돼요, 보통. 네. 저도 가장 중시하는 게 저 애티튜드.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아무리 어떤 섹시한 사업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대표 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저희 그 패션쇼에서 애티튜드가 가장 훌륭한 분은 문군 형님입니다. 네, 다들 좀 보고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태도만 좋아요. 예. 소송에는 엔젤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남훈 씨라고 아세요? 제가 좋아합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아니 근데 그 원래는 그 바잉을 위주로 해가지고 맞아요. 편집 크신 분이고 최근에는 신세계랑 맞아요. 오픈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신세계를 약간 좀 그런 게 저도요. 너무 퀄리티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걸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한동안 클래식 복식에 빠지게 했던 분입니다. 네네네. 패션계에서 어느 정도 방구를 좀 낀다는 분이 시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네. 그 패션계에서 두고 볼 때, 그 남훈 씨와 우리 패션계의 서태지라고 불리는 문군 형님과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한가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남훈 대표님이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백화점 갤러리랑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판이 달라요. 둘 중에 더 유명한 사람은 남훈 씨다. 알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소송의 엔젤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 소송의 엔젤스에도 좋은 내용 기약하면서 소송의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패션쇼 22회 1,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뚱카롱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2018@다음.net 그리고 패션쇼 kr@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구장님이 소개를 또 해주시죠. 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pasho.co.kr이라고 해도 되고요. 2차 버전 오픈했으니 관심 가져주시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요거 저 원고를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연습 좀 하세요. 외워갖고 와야겠네요. 외워서 오시든지 아무튼 연습을 좀 하시고요. 패션쇼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삐끔인생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폰,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습의 결과입니다. B급 인생이 그 초반에 할 때 문근보다 더 심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연습하니까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저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다음 주 혹시 또 뭐 그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고요. 한태근 형님이 아직 안 가시고 옆에 계십니다. 마무리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저한테 그런 걸 어려운 걸 시키고 계시니까요. 네, 지난번에도 시켰잖아요. 그럼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다음에 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는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된 딱 원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답변을 해야 이게 저의 직업상. 준비를 원래 좀 하시는 분이시군요. 순발력이 없습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쉽게 말하면 순발력이 없고요. 다음 방송 때는 제가 끝인사 시킬 테니까 그 준비하고 오세요. 아시겠지? 시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 대표님 아직 안 가시고 계시니까 어떠셨는지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이게 알차게 방송한 것 같고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좀 재미있게 좀 나눠봤는데 좀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티튜드가 좋습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짧아요. 예? 우리 소 대표님. 그럼 형 코너 빼고 저 여기 넣을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셨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